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시험계획이 공고됐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인데 두 개는 같은 파일이고요. 각종 서신 및 안내서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공고 보겠습니다. 자, 1회 임용시험 6월 21일 날 보는 899 공채죠. 그래서 행정 44명, 세무 8명, 전산 9명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사서,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산림자원, 식품위생, 환경, 시설, 토목, 그다음 건축, 지적, 방재안전, 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는 보훈청 추천만 한 명 뽑습니다. 보훈청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도기계란 게 있네요. 수도기계. 수도기계 한 명. 그 다음에 수도전기 한 명. 이게 기계시설, 전기시설이네요. 보니까. 기계시설, 전기시설 한 명씩. 그 다음에 수도 화공도 있네. 화공. 화공.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로 전국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6월 20일 날 보는 시험지는 다 같은 시험지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과목들은 자체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도 안 주고요. 답도 못 맞춰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국어는 여기 나와 있는 국어랑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이건 예전 국어. 25년 이전 국어. 25년부터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에는 국어 영어가 출제 기조가 변경됐죠.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예전 국어입니다. 예전 국어.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이제 그래서 110분으로 늘어났죠. 국어 영어 5분씩 더 줘가지고. 그러나 여기는 이 국어는 5분을 더 주지 않습니다. 옛날 국어예요. 옛날 국어 한번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개 경쟁이었고 경력 경쟁에 의료 기술, 운전이 있습니다. 운전 4명. 이제 필수 자격이 어떤 건지는 뒤쪽에 나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11월 1일 날 보는 7급 위주의 시험이죠. 7급하고 고졸 경쟁. 7급 3명. 7급 3명, 농총지도 1명. 이렇게 여기 지금 기술계고 고졸이라 되어 있는 거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 중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일반인들이 가끔 물어봐요. 이거 나도 기술계고 나왔는데, 졸업하고 1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졸업하고 1년 이내까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냥 시험 못 봅니다. 자, 1, 2차 시험은 병합 실시. 1차, 2차가 뭐가 있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필기시험이다. 필기시험. 뭔 필기시험? 사지선다형 필기시험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우리가 1차 시험이라고 해갖고 국어, 영어, 한국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이 나머지 과목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5과목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래서 병합실시 합쳐서 본다. 이래서 병합실시입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면접시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필기 플러스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필기 플러스 면접.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갖고 막 한참 고민하는 분 있어요. 근데 이거 본인이 해결 못합니다. 저도 이거 해결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도대체 1, 2차가 뭔데 병합실시를 한다는 거지 이러면서 법 임용령 같은 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시험 과목 해갖고 1차 뭐 2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필기 시험 시간은 우리가 이제 9급은 5과목이죠. 110분. 10분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아까 얘기했던 시설 관리, 시설 관리는 국어가 5분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돼서 60분. 세 과목이니까 60분이죠. 여기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합격자 결정 방법.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40%가 뭐예요? 과락이죠, 과락. 40점. 그러니까 과목당 40점을 못 넘으면 과락으로 무조건 탈락합니다. 40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과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합격의 기본 조건을 충족했다는 거지 합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높은 순으로 상대평가 높은 순으로 합격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등수 안에 들면 합격하는 거예요. 무조건 점수가 높든 낮든. 근데 낮은데 등수 안에 들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 시험인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얘기해서. 근데 가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장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락만 넘겨도 합격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에는 되긴 됩니다. 자, 응시 자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거지 요건은 아주 간단하죠.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3년이 막 바뀌어 있죠. 근데 3년이란 거는 일단 3년 먼저 설명드리면 1번 조건이 충족 안 될 때 3번을 가져오는 거예요. 1번은 뭐예요? 현재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경우. 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지자체 단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지역적인 어떤 위치적인 걸 얘기할 때 하는 거고 지자체는 서로 다르잖아요. 전라남도 도지사 뽑아요, 안 뽑아요? 광주광역시 분들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못 뽑지, 안 뽑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장만 뽑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헷갈려가지고 전라남도 분들이 광주에 응시한다거나 광주 분들이 전라남도 가서 응시해갖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합격해서 만세 부르고 있었는데 거주 제한이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떨어집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광주광역시 살고 있거나 또는 광주광역시 살고 있진 않은데 과거에 내가 주민등록 초본을 보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봐서 확인하는 거예요. 초본에 보니까 3년 이상 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가끔 초본에 안 나오는데 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탈락입니다, 그냥. 반드시 주민등록 초본. 그래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개별 주민등록표라는 게 초본 등본이잖아요. 초본 등본. 근데 등본은 가족께 나오는 거고 초본은 본인 것만 나옵니다. 본인 것만 쫙 나와요. 그래서 본인 거를 반드시 확인해라 하는 거고요. 자, 2025년 응시 연령은 2007년생부터 가능합니다. 2007년생부터. 뒤에 생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생일 필요 없어요. 그냥 2007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응시 자격 요건 중에 세 가지, 사회복지, 사서, 지적직 이 세 가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적이 없네요. 네, 다른 거 뭐 속기 뭐 이런 건 없네요. 아예 간호직도 없네요. 8급이 없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8급이 0명이네요. 네. 아하, 간호가 없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직렬은 언제까지 요걸 따야 되냐?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그 중에 이거를 언제까지 따냐?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그러니까 원서수 때 없어도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따면 됩니다. 됩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운전은 대형 버스 운전 경력 1년이네요. 네, 광주는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어차피 거주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가서 못 봐요. 그리고 거주 제한 없는 서울도 대형 버스 1년이 있습니다. 같은 날 시험 보죠. 자, 그래서 원서 쓸 때 없어도 아까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 유예해야 된다. 자꾸 왜 얘기할까요? 뒤에 나오니까 그 면접 시험 최종일이 언제라는 게 나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자, 그다음 저소득층에서 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본인 그냥 생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여기 서류가 어떤 건지 뒤에 나옵니다. 네, 서류상으로. 그리고 2년 이상. 왜 자기가 이런 거에 되나 안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왜 안 읽어보는지 전 이해를 못해요. 한 4줄만 읽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 나 2년이 안 됐구나. 아, 나는 그냥 한부모구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아니구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결론이 안 나니까 묻고 또 묻고 요즘은 지식인의 굉장히 나쁜 이 유행이 뭐냐면 묻고 또 묻고 부정하고 아니라 그러고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네. 아무리 근거를 갖다 줘도 아니라 그럽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얘기해서. 네, 이 시험 공고를 잘라다 보여줘도 아니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자, 운전직렬. 네, 운전경 대형 버스 1년 이상인 사람, 승차 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4.7m, 9m 이상,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거. 대형이라고 돼 있는 거 다 알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군 복무 기간 중 대형 버스 운전 경력은 일종 대형 운전 취득 이후에 경력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군 면허로는 안 되고 군대 가면 왜 면허 따고 대형 따고 뭐 이렇게 해서 버스 운전 시키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X. 군대 가기 전에 대형을 딴 다음에 들어갔더니 버스를 운전시켰다. 그러면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리고 뭐 운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전부 다 뭐예요? 서류가 다 필요하다. 서류. 그냥 막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계고는 각 학교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파란색 시험 과목에서 파란색하고 검정색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거 위탁 출제랑 자체 출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다. 파란색은 가져갈 수 없다. 파란색은 여기는 과목 나와 있죠.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은 며칠이에요?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여기 써 있죠. 8월 6일. 나는 8월 5일 날 볼 것 같은데 면접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 8월 6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 예정이란 말이야. 본인 예정일이 아니라
이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예정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6일까지 따면 된다. 아시겠죠? 자, 시험은 3월 24일부터 3월 18일 원서 접수, 전국 동일, 전국에서 한 군데만 응시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간혹 그러면 경쟁률이 의미가 있나요? 여기저기 다 넣는다고 하면? 경쟁률 의미가 없잖아. 다 넣는데. 어떤 분이 그걸 올려놨더라고. 여기저기 다 넣고 경쟁률 보고 응시하면 안 되나요? 일단은 안 돼요. 일단은 접수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된다 하더라도 그 경쟁률 믿을 수 있어요? 다들 여기저기 다 넣을 텐데?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경쟁률이에요. 의미 없는. 옛날에 이제 서울시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막힌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됐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경쟁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왜? 실제 시험 보잖아요. 절반도 안 와요. 48% 응시 막 이래요. 그걸 믿고 그러면 서울시 경쟁률 이러면서 온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온 사람이 아니지. 안 온 사람들 어떻게? 망한 거지 뭐. 그러니까 경쟁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쟁률이란 거는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서로 등급이 같거나 성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와서 경쟁하는 걸 경쟁률이라 그러지, 원서 접수만 한 인원을 가지고 경쟁률을 낸 거는 그냥 인원이에요, 인원. 선발이 아니라 접수 인원일 뿐이지 경쟁은 안 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 빵점 10점하고 100점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진다. 거짓말. 자, 아무튼 자, 그렇게 되고요. 5월 30일 날 우리 응시표 출력할 수 있는, 네, 시험 장소 공고가 나오면서 응시표 출력. 합격자 발표는 7월 10일. 최종 합격 8월 14일. 굉장히 빠르게 두 달 이내에 합격자 발표가 나죠. 자, 7급 이해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 응시원 접수 또 넘어가고요. 접수는 접수 때 제가 또 다시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별거 없어요. 접수란 게. 네, 접수란 건 그냥 사진 넣고 원하는 데가 뭐 있어. 광주광역시 직렬만 딱 선택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결제하면 끝이에요. 이게 막 잔뜩 설명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9급은 간단해요, 정말로. 자, 여기 뭐 나온 내용들은 다 지금 알 필요 없고, 요 가산점 잡금은 헷갈리는데, 요 취업 지원 대상자, 요게 뭐예요? 국가유공자. 왜 그러냐면 여기 법률에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이 법률 안에. 그래서 취업 지원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가서 뭐 하는 그 취업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커말 찾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 위해서 21년부터 폐지했다. 라고 써놨습니다. 커말 찾는 분들 아직도 있잖아. 커말 뭐 가산점. 근데 저는 커말은 그렇다 이해돼. 옛날 자료들 보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한국사 가산점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국사로 가산점 준다는 이런 공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는. 있다면 일부 국가직 경채에서 가끔 줍니다. 가끔. 네, 가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까? 예. 한국사 하는 거는 자격증이 사실은 아닙니다. 뭐 자격이 아니잖아요. 예.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나 따놓으면 평생 유효하니까 한번 따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비싸서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자, 의사상자 대상자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취업 지원 대상자는 5% 10%는 본인이 10%고 자녀가 5%예요. 손자 손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많이 물어봐요. 저기 할아버지가 뭐 점점점점점. 네. 네, 그냥 없어요. 네. 자, 그다음 자격증 소지자. 왜냐, 법에 그렇게 써 있어. 자녀까지 된다고. 자, 자격증 소지자 뭐 요 위쪽에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예, 아래쪽 여기 이제 기술 직군에 보시면 산업기사 이상 5%, 기능사 3%. 자, 5% 3% 하니까 잘 뭔지 모르겠죠. 예, 평균 5점, 평균 3점을 본인 점수에 더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2개 이상 있다. 기사도 있고 기능사도 있다. 8% 같겠죠. 그러나 본인의 착각이다. 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냥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제주는 중복해서 줘요. 10%. 네, 제가 엊그저께 방송했죠. 놀라워요. 거기는 가산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가산점은 시험 보고 나서 3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원서 접수할 때 왜 없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전국이 동일해서 이제 한 번에 다 돼요. 자,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자, 달라지는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기 나무 의사가 뭐 된다 이런 거. 26년 고졸자 전형.
요거는 이제 시험 보는 날 얘기예요. 시험 보는 날 얘기. 다.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만약에 임용을 포기하면 6개월 이내에는 네, 추가 합격을 시켜줍니다. 추가 합격.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지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개별 연락 가요. 개별 연락.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막 울고 있는 데가 아니지.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아이고 네 합격하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럽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방직은 이렇게 공고를 안 하고 개별 연락을 해요. 그래서 추가 합격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어요. 왜 있다 그랬어요. 아까 거주 제한 같은 거 떨어진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1, 2개월 안에 안 해!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들. 6개월 이내는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자, 올해부터 그리고 요 동점자 처리가 좀 바뀌었어요. 동점자가 예전에는 그냥 다 동점, 평균 점수가 똑같으면 다 합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4명이라도 60명까지 합격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요 두 과목, 동점자들은 요 두 과목, 끝에 있는 두 과목의 평균을 내서 높은 사람이 합격하고 나머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합격시키고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동점이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는 돼요. 예, 완전히 다 똑같다. 행정부 전부 두 개가. 근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다. 워낙 위쪽에서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동점자 처리를 한다는 것까지. 구독과 좋아요 설정 감사합니다.